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워싱턴 대학의 에리카 피어스 그룹의 논문입니다. 2014년 7월에 이뮤니티에 게재된 논문이고, 메모리 CD T셀이 디벨롭먼트 하는 과정에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세포 내부의 리폴라이시스, 지질 분해 작용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 이 리폴라이시스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메커니즘을 밝히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논문 본 설명에 앞서서 인트로를 간략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바이러스가 호스트에 감염을 하게 되면 이 안티젠 스페시픽한 이펙터 T셀들이 프롤리퍼레이션을 해서 8일쯤에는 거의 최대로 익스펜션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들이 클리어런스 된 이후에 이 셀들이 컨트랙션 과정을 거쳐서 줄어들게 되고, 일부가 롱 라이브드 메모리 T셀로 남아서 디벨롭먼트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동안에 T셀들은 세포 타입에 따라서 새로운 대사를 리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에너지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대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세포 타입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이 세포들이 하는 메이저한 5가지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세포들이 이 메타볼릭 패스웨이를 하는데 3가지 메이저한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글루코스와 페리엑시드 그리고 글루타민입니다. 글루코스를 섭취해서 파이로베이스로 글라이콜라이시스하는 메타볼릭 패스웨이와 페리엑시드를 섭취해서 아세틸코에이로 페리엑시드 옥시데이션하는 메타볼릭 패스웨이, 글루타민을 섭취해서 최종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로 글루타민 메타볼리즘을 하는 메타볼릭 패스웨이, 이런 중간 산물들이 TCA 사이클을 거쳐서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을 지나가면서 옥시더티브 포스포릴레이션하는 옥시더티브 포스포릴레이션에서 ATP를 생성하는 이 나머지 2개의 패스웨이, 메이저한 메타볼릭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T셀 타입에 따른 메타볼릭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나이브 T셀이 이펙터 T셀이 되는 경우에는 이펙터 T셀의 경우 에어로빅한 글라이콜라이시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메모리 T셀은 T셀의 경우에는 이 옥스포스와 페리엑시드 옥시데이션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페리엑시드 옥시데이션에 이용되는 이 페리엑시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 논문의 후속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에리카 피어스 같은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고, 이 논문은 CD8 메모리 T셀이 FAO를 페리엑시드 옥시데이션 FAO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FAO가 CD8 메모리 T셀에 어떠한 이점을 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실험은 FAO의 중요한 CPT1 효소를 발현하는 벡터를 레트로바이러스에 넣어서 오바펩타이드로 활성화된 오티원 셀에 형질 전환시켰습니다. 이 셀을 LM오바로 이뮤나이제이션 된 마우스의 꼬리 정맥으로 주입을 해서 이 오티원 셀의 서바이벌을 보았습니다. 이펙터 셀의 경우에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메모리 T셀을 보시면 FAO가 더 잘 일어나는 오티원 셀의 경우 서바이벌이 더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재감염 후에 이 오티원 셀의 서바이벌을 보았는데, FAO가 더 잘 일어나는 경우에 더 빠르게 더 크게 오티원 셀이 증폭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FAO가 메모리 T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FAO의 서브스트레이트이 되는 이 페리엑시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아직 밝히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지방세포에서의 지질 분해는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질 내에 리피드 드롭렛이라는 중성 지질 방울을 만들어서 지질을 저장하고 필요하면 효소를 이용해 지질을 일부 방출하고 또 다른 효소를 이용해 지방산으로 분해하면 이 지방산은 에너지 기질이나 전구체 등으로 이용됩니다. 그런데 다른 세포들의 경우 지방산 이 페리 엑시드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가공하고 이동시키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메모리 T셀도 마찬가지로 페리 엑시드가 중요한데 이러한 과정들이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이 페리 엑시드를 이 CD 메모리 T셀이 직접 섭취를 해서 오는지 아니면 글루코스를 섭취해서 페리 엑시드로 합성되어 오는지 페리 엑시드 합성된 페리 엑시드가 아디포사이트 지방세포처럼 지질방울에 저장되어 있다가 오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것들을 밝히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일단 메모리 CDAT셀은 FAO의 서브스트레이트로 롱체인 페리 엑시드를 공급하기 때문에 다른 세포들처럼 세포 밖에서 프리한 페리 엑시드를 섭취하는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용된 바디피 FLC6는 형광 표시된 롱체인 페리 엑시드를 의미합니다. 일단 A의 실험은 오티언 트랜스제닉 마우스부터 CDAT셀을 컨제닉 리시피언트에 트랜스퍼 시키고 LM오바로 이뮤나이제이션 시켜서 오버스페시픽한 CDAT셀 리스폰스를 유도했습니다. 이펙터 T셀의 반응이 최고일 때인 이 데이 7에 바디피 FLC6를 마우스에 주입 후 1시간 후에 이 이펙터 T셀의 바디피 섭취량을 측정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메모리 T셀이 최고치인 반응이 최고치인 21일째에 마찬가지로 바디피 FLC6T를 주입 후 1시간 후에 메모리 T셀의 이것의 섭취량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T셀이 페리 엑시드를 더 적게 섭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경우에는 B 실험은 A 실험과 거의 동일한데 실험 방법은 동일한데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마우스에서 다른 타임 포인트에 이 셀들의 페리 엑시드 섭취량을 비교한 것이고 이 실험은 이제 한 마리 마우스에서 T셀 타입별로 게이팅을 T셀 타입에 따라서 게이팅을 찌고 들어가서 페리 엑시드 섭취량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펙터 T셀이 페리 엑시드를 가장 많이 섭취했고 이 메모리 T셀과 나이브 T셀의 경우 거의 유사하게 적은 양을 섭취를 하였습니다. 섭취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페리 엑시드 섭취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기 위해서 에리카 그룹은 CD 파지티브 OT1 T셀에 오바페타이드와 IL2로 3일 동안 자극을 주어서 배양을 하였고 이 세포들을 각각 분리해서 나누어서 한쪽에는 IL2를 트릿하고 한쪽에는 IL15을 트릿해서 추가로 4일 동안 배양을 하였습니다. 인비트로상의 결과 마찬가지로 인비보상의 결과 마찬가지로 인비트로상의 결과도 IL15로 분화된 CD like 메모리 T셀의 경우가 IL2로 분화된 CD like 이펙터 T셀보다 페리 엑시드 섭취량이 더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의 결과는 T셀에서의 CD36 발현을 보았습니다. CD36은 이제 롱체인 페리 엑시드와 LDL의 리셉터인데 인비트로 상에서 IL2 CD 이펙터 T셀보다 IL15 CD 메모리
T셀의 CD36의 발현이 더 적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인비보상의 결과도 이펙터 T셀이 CD36의 발현이 가장 높고, CDA 메모리 T셀과 나이브 셀의 CD36 발현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T셀들 간의 페리 엑시드 섭식 차이 때문에 평소 저장되어 있는 토탈 뉴트럴 리피드를 스테이닝 해보았습니다. 바디피로 토탈 뉴트럴 리피드를 스테이닝 하였는데, IL2 CDA 디펙터 T셀이 IL15 CDA 메모리 T셀보다 평소 뉴트럴 리피드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롱체인 페리 엑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올리 8 지지를 추가적으로 처리를 해서 배양을 했을 때 오직 IL2 CDA 디펙터 T셀만 바디피 스테이닝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치적으로도 IL2 CDA 디펙터 T셀만 바디피 스테이닝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도 이 지질 방울이 IL2 CDA 디펙터 T셀의 경우에만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올리에이스를 추가적으로 넣어 주었을 때는 이 지질 방울이 더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IL15 CDA 메모리 T셀에 약간 애매한 점들이 있어서 확인차 이제 이러한 스테이닝 된 지질 방울이 정말 지질 방울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지질 방울을 타겟으로 하는 GFP 컨스트럭트를 레트로바이러스에 넣어서 T셀의 형질 도입을 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GFP가 IL2 CDA 디펙터 T셀에 이렇게 동그랗게 스테이닝 된 것을 또 올리에이스를 넣었을 때는 더 많이 스테이닝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IL15 CDA 메모리 T셀에서는 이런 분산된 형광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산된 형광은 세포질 내의 레트로바이러스의 발현에 의한 것이지 지질 방울이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IL15 CDA 메모리 T셀과 달리 IL2 CDA 디펙터 T셀들만 이제 롱 체인 페리 엑시드를 섭취하고 이것들을 지질 방울 내에 중성 지질로 저장한다는 것을, 평소에 저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CDA T셀이 인비보상에서 다른 형태의 지질을 섭취하는지 궁금해져서 이제 인비트로 상에서 바디피 컨주게이션 된 LDL을 첨가해서 배양해 보았습니다. 비록 IL2 이펙터 T셀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IL15 메모리 T셀이 LDL을 섭취한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인비보상에서는 이펙터 T셀뿐만 아니라 메모리셀, 그리고 CDA 메모리셀, 그리고 나이브셀도 바디피 컨주게이션 된 LDL을 비슷한 양으로 섭취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처음에 팔미테이트로 실험했을 때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즉 같은 리피드 서브스트레이트여도 T셀마다 그 선호도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포 내부를 EM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CDA 메모리 T셀의 경우에는 ER과 마이토콘드리아가 굉장히 가깝게 많이 축적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인비트로 상에서는 IL15 메모리 CDA T셀이 특이적으로 이렇게 마이토콘드리아와 ER 근처에서 일렉트론 덴스 스트럭처 특이한 구조가, 확대한 사진인데 이러한 특이한 구조가 관찰되었습니다. 여기 에리카 그룹에서 추론한 바로는 일단 마이토콘드리아로 수송되는 지질은 이제 세포가
세포 밖에서 페리 엑시드를 직접 섭취할 수도 있지만 ER에서도 이 지질을 합성할 수가 있는데, 지질을 합성한다는 관점에서 리알과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IL-15 CD 메모리 T셀은 페리 옥시데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따로 방대한 페리 엑시드를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질 방울 구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아서 이 IL-15 CD T셀, CD 메모리 T셀이 T셀에서 발견되는 이 일렉트론 덴스 스트럭처는 아마 영양이 풍부한 조건에서 ER로부터 합성된 지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글루코스가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거쳐서 파이루베이트가 TC 사이클을 거쳐서 사이트레이트가 페리엑시드를 합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A 실험에 사용된 이 C75는 이 페리엑시드 시네세이즈 이 부분의 효소를 저해하는 저해제입니다. 이 A 실험은 지질 합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인데, 이 셀들이 배양될 때 C75를 같이 처리해서 배양함으로써 서바이벌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IL-15 CD 메모리 T셀의 경우 C75를 처리했을 때 서바이벌이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함으로써 평소에 이 IL-2 CD 리펙터 T셀보다 더 많이 페리엑시드를 지질 합성이 더 활발히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펙터 T셀의 경우에는 프로리퍼레이션은 처리했을 때 이게 감소하지만 서바이벌 상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농도로 처리했을 때에는 서바이벌도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페리엑시드 합성에 결함이 있으면 이제 프로리퍼레이션하는 이펙터 T셀의 서바이벌도 감소한다는 것이 이미 최근에 잘 알려져 있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IL-15 CD 메모리 T셀들이 옥스포스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페리엑시드를 합성하였는지 연구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조건은 그 컨트롤로 글루코스가 충분한 노멀 메디아와 글루코스 농도가 낮은 LG 메디아에서 세포를 배양하고 산소 소모 속도를 OCR을 측정하였습니다. 메모리 CD T셀에서 LG 조건에서 SCR이 감소를 했는데, 이는 글루코스가 옥스포스에 중요하게 관여했음을 나타냅니다. 전체적인 레스피레이션이 확실히 떨어졌다는 것은, 즉 글루코스가 सब스트레이트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LG 조건에서 IL-2 CD 리펙터 T셀들은 처음에 OCR이 높았던 것은 LG 조건에서 IL-2 CD 리펙터 T셀이 감소한 글라이코시스를 FAO를 증가시킴으로써 보상하였는데, 애트목설을 쳤을 때 이것이 FAO가 억제되니까 컨트롤과 다시 같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IL-2 CD 이펙터 T셀은 옥스포스가 손상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T셀들 각각의 글루코스 섭취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현관 글루코스 아날로그인 2NBDG를 배양할 때 트릿해서 이것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펙터 CD T셀보다는 CD 메모리 T셀과 나이브 T셀이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인트라셀룰러한 환경에서 페리엑시드는 톡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포들은 과량의 페리엑시드를 덜 활성화된 형태인 TAG와 같은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물로부터 페리엑시드를 방출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 IL-15 메모리 CD T셀에서 합성된 TAG가
FAO에 이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IL-15 CDA 메모리 T셀의 TAG 합성 저해제 AMA를 처리를 해서 OCR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SCR이 매우 감소를 하였고 에토목서에는 인센서티브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이 세포들이 더 이상 롱체인 페리 엑시드를 옥스포스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L-15 메모리 CD8 T셀이 FAO를 위해 지질을 합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질이 고갈된 배지 LD 배지에서 IL-15 CD8 메모리 T셀과 IL-2 CD8 이펙터 T셀을 배양했습니다. LD 배지에서 배양된 IL-15 CD8 메모리 T셀은 베이설 옥스포즈나 SRC 롱체인 페리 엑시드 옥시데이션 어떤 결함도 관찰되지 않았고 IL-2 이펙터 T셀에서는 감소한 옥스포스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소한 세포박 지질의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종합해 보면 이 데이터들은 IL-15 메모리 T셀이 지질을 합성하고 옥스포스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세포박 지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리카 그룹은 CD 메모리 T셀에서 지질 방울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CD 메모리 T셀에서 글루코스로부터 지질을 합성 후에 순식간에 그 지방을 산화할 것이라고 추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D 메모리 T셀의 그 재빠른 지질 분해 기간 동안에 농도가 변하는 그 리피드 시그니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서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 콜린의 경우 둘 간의 차이가 없었고, 중성 지질인 C2와 DG가 IL-15 CD 메모리 T셀에서 감소하는 경향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정 중성 지질이 감소한 것은 FAO를 위해 페리 엑시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수분해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C2가 매우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AG는 IL-15 메모리 CD8 T셀에서 조금 더 많거나 유사했는데, 이것은 아마 IL-15 CD8 메모리 T셀에서 활발히 합성이 되고, 피겨 2에서 보여드린 그 일렉트론 트랜스 스트럭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TAG가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TAG와 DAG의 이러한 차이는 메모리 T셀에서 지질 분해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아디포사이트처럼 지질 방울이 발견되지 못하여서 그 에리카 그룹은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였습니다. 지방세포와는 다른 머시너리를 이용해서 지질을 분해한다고 추론을 하였고, TAG와 DAG를 타겟으로 하는 지질 분해 효소가 라이소좀의 LAL이라는 게 있는데, 이 LAL의 발현을 mRNA 레벨과 프로테인 레벨에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IL-15 CD 메모리 T셀에서 mRNA 레벨, 프로테인 레벨 모두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발현이 증가하였고, XB 보상에서도 각각 확인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mRNA 레벨이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LAL이 메모리 T셀에서 지질 분해를 조절한다면 중성 지질과 라이소좀의 공존이 아마 IL-15
노출 직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을 했고, 그래서 IL-2 이펙터 T셀이 활성화되는 데이 4를 기준으로 하루 전에 IL-15을 처리해서 그 데이 4에 얼리 IL-15 메모리 T셀을 컴포칼 현미경으로 그 뉴트럴 리피드와 라이소좀을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파란색이 라이소좀이고 녹색이 중성 지질인데, 데이 4에 그 IL-15 CD 메모리 T셀에서 라이소좀과 지질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7일째에 이런 식으로 7일째에 3일이 IL-15 노출 후 3일이 지났을 때에는 중성 지질이 거의 관찰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LAL이 메모리 CD T셀의 셀 인트린직한 역할에도 중요한지 궁금해서 LAL에 대한 숏 헤어핀 RNA를 발현하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해서 LAL이 없는 셀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HPLA를 발현하는 IL-2 CD 이펙터 T셀에서는 어떠한 증가도 관찰되지 않았고, 메모리 CD T셀에서는 중성 지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LAL이 메모리 CD T셀에서 활발하게 중성 지질을 가수분해했었는데, 이를 막음으로써 중성 지질이 증가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HPLAL이 어떤 중성 지질을 특이적으로 타깃화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TAG와 CE가 특이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지질 분해가 막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L-15 노출 직후에 라이소조멀과 중성 지질과의 연관성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3일 후에 HPLAL 형질 도입시킨 T셀을 IL-15을 트릿하고 실시간으로 OCL을 측정하였습니다. IL-15에 노출된 컨트롤 셀들은 점진적이고 상당한 OCR의 증가를 보여주었고, 이에 비교하여 HPLAL 셀에서는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초반에 짧게 증가했던 이유는 IL-15 노출 직후 다양한 서브스트레이트들이 옥스포스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카를 측정해 봤는데 HPLAL 셀이 컨트롤 셀에 비해서 여전히 글라이콜라이틱 하여 초기에 옥스포스가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트 목설을 쳤을 때 OCR이 예상대로 떨어졌고, 이는 IL-15 노출 후의 옥스포스 증가가 페리 엑시드 옥시데이션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HPLAL IL-15 CD 메모리 T셀은 CD25 발현이 증가했고, CD62L 발현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HPLAL IL-15 CD 메모리 T셀이 더욱 활성화된 표현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는 LAL이 제 기능을 못하면 메모리 CD T셀의 디벨롭먼트가 억제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서바이벌 상에서도 LAL이 FAO에 영향을 준다면 기존 논문처럼 서바이벌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HPLA로 형질 전환된 IL-15 CD 메모리 T셀만 특이적으로 서바이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인비보 상에서 LAL을 발현하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콘제닉 IL-2 CD 이펙터 T셀에 형질 전환시켜서 노멀 마우스에 꼬리 정맥으로 주사를 하고 2일 후에 세크리파이스를 해서 이 LAL이 안티젠 스페시픽한 CD T셀 서바이벌에 인비보 상에서도 도움을 주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LAL이 형질 도입된 GFP 포지티브한 도넛 셀의 수가 컨트롤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인비보상에서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내려간 후에 LAL이 액티베이티드 CD8 포지티브 T셀의 서바이벌을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AL이 메모리 T셀 디벨롭먼트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일단 실험을 LM오바로 마우스를 이뮤나이제이션 시키고 하루 있다가 OT1 셀을 얻어서 HP LAL 포함된 레트로바이러스를 형질 전환시키고 이 형질 전환된 셀을 리시피언트에 트랜스퍼해서 이 형질 도입한 OT1 셀의 오바 특이적인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CD 이펙터 T셀의 리스폰스가 피크인 7일에는 둘이 비슷했으나 26일에 보면은 HPLAL 셀들이 로버스트한 CD8 포지티브 메모리 T셀 퍼퓰레이션 형성을 실패했음을 볼 수 있고 2차 이펙터 CD T셀 리스폰스를 유도하기 위해서 마우스에 LM오바 인펙션 이뮤나이제이션을 시켜준 것인데 스플린으로부터 회복된 HP LAL GFP 포지티브 셀 수가 컨트롤 GFP 포지티브 셀 수보다 감소한 것은 이 메모리 T셀 디벨롭먼트에 결함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러한 결과들은 LAL이 CD 메모리 T셀의 디벨롭먼트를 조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CD 메모리 T셀의 경우 특징이 옥스포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페리 엑시드 옥시데이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전 논문에서는 페리 엑시드 옥시데이션이 서바이벌과 이 CD 메모리 T셀에 있어서 FAO가 이 셀의 서바이벌과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 FAO의 연료가 되는 페리 엑시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메커니즘이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펙터 CD T셀은 페리 엑시드를 그냥 섭취를 하는데 그것과 달리 CD 메모리 T셀은 글루코스를 흡수를 해서 섭취를 해서 페리 엑시드를 직접 합성을 해서 라이소좀에 있는 LAL이라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효소를 통해서 지질 분해를 한 다음에 지질 분해로 인해 자유로워진 이 페리 엑시드가 FAO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 FAO는 결국 CD T셀의 디벨롭먼트나 서바이벌에 관여를 하게 된다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